안녕하세요.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. 오늘은 그 판교 현장으로 나갔었는데 이제 사무실에서 저 말고 또 한 명을 더 불러서 총 2명이서 같이 일을 했어요. 저는 이제 현장 도착해서 구석에 앉아가지고 책 읽고 있었는데 인력사무소 소장님이 다른 한 분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.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제 중국 교포셨더라고요. 한국에 오신 지는 한 3일 됐는데 예전에도 한번 한국에 오셔서 한국말을 능숙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, 아마 노가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국 교포분들, 조선족 분들 혹은 뭐 동남아시아, 뭐 러시아 사람들도 한국에서 노가다 일에 한 60%, 70%는 다 외국인이에요. 그래서 아파트 현장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위험물 표시말 한국말로 써 있고 그 밑에 중국어로 또 써 있어요. 지게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후진하게 되면 뭐 삐삐 위험합니다, 위험합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중국어로 또 번역해서 위험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현장 나가서 중국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게 종종 있는 일이어서 오늘도 뭐 어김없이 또 뭐 하루 종일 같이 붙어서 일을 하나보다 생각하고 일을 하게 된 거예요. 근데 우리가 보통 중국 하면은 안 좋은 이미지들이 있잖아요. 제주도 같은 데 가봐도 중국인들 엄청 많은데 여기저기 막 목소리도 크고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는 것 같고 뭐 공공 장소에 이렇게 세면대에다가 발 씻고 뭐 이런 안 좋은 이미지들. 근데 막상 중국 분들이랑 일하면 사실 한국 사람이랑 비슷해요. 굉장히 근면성실하신 분들도 있고 또 막 일하기 싫어가지고 농땡이 피우는 한국 사람들도 다 그렇거든요. 한국 사람들도 노가다 현장 가보면 뭐 성실하신 분들은 성실하고 또 노가다 오래 하신 분들은 요령껏 이제 좀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, 이게 뭐 중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중국인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 막상 이렇게 개인적으로 일을 하거나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은 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대로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다. 그런데 오늘 그분이 이제 막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도 잘 못 들어오고 하셔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노가다 현장에 온 거죠. 그래서 뭐 둘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또 뭐 이런저런 얘기 하게 돼요.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. 심심하고. 또 일만 이렇게 하면 시간도 안 가고 재미도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말도 주고 받으면서 일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뭐 하는데, 한국에 이제 혼자 왔냐고 물어보니까 혼자 왔대요. 그리고 가족들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결혼은 했는데 아직 아기는 없고, 그러면 퇴근 후에 뭐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쉬거나 이제 핸드폰으로 영상통화, 이제 와이프는 중국에 있으니까 영상통화하면서 안부 묻고 보고 싶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게 된 거죠. 그런데 이분이 오늘 이렇게 현장에 올 때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. 보통 현장 같은 경우는 아침 점심을 주는 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분은 당연히 여기 현장도 밥을 주는 줄 알고 지갑을 그 체크카드만 가지고 온 거예요. 그리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체크카드에도 돈이 얼마 없었던 거죠. 그래서 부랴부랴 소장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나중에 입금해 줄 테니까 이 사람 밥 좀 사줘라 라고 해가지고, 근데 우리 소장님 되게 착하거든요. 그래서 알겠다고 뭐 제가 결제하겠다고. 근데 저는 오늘 가는 현장에 밥을 안 주는 걸 알고 미리 이렇게 음식을 싸서 출근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분한테 제 카드를 주고 여기 앞에 나가서 식사하시고 영수증이랑 같이 카드 저한테 주면 된다고, 가서 식사하시라고. 그래서 그분은 이제 또 맛있게 점심을 드시고, 또 이렇게 보니까 집이 서울이신 거예요. 그것도 강동구 이렇게 좀 끝에 1000호 넘어서 집이셨는데 오늘 일한 판교 지역이 되게 그 후비진 곳에 있어요. 청계산 근처에 있는 판교 지역이라서 버스도 잘 안 다니고 막 버스가 막 30분에 한 대, 40분에 한 대 이렇게 오는 거죠. 그분이 저한테 오늘 집이 어떻게 가시냐고. 그래서 저는 제가 차 가지고 와가지고 차 타고 간다고, 혹시 버스 타고 가시냐고 제가 오히려 물어봤죠. 그렇다고. 자기는 오늘 버스 타고 대중교통 집에 갈 거라고. 근데 제가 그 지역에 버스가 잘 안 다니는 걸 아니까, 아 그러면은 제가 근처 지하철역까지 이렇게 좀 데려다 드릴 테니까 오늘 일 끝나시고 저랑 같이 가시자고.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또 고마워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. 근데 사실 제가 막 밥도 제 카드로 결제하고 그분 뭐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제가 막 이렇게 선심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. 뭐 인력 일하는데 자기가 알아서 밥 먹는 거고 자기가 알아서 집 가는 건데 굳이 제가 막 그렇게 마음 써주거나 신경 써주고 뭐 그럴 건 하나도 없었던 거죠. 근데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.
어쨌든 조선족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한국에서 자란 거 아니면 외국에서 와서 일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미국에 가서 그곳에서 진짜 우리 할아버지 뻘분들은 막 세탁소도 하시고 청소부도 하시고 굳은 일 다 하시고 또 인종차별까지 받으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신 거잖아요. 근데 오늘 만난 중국 분도 뭐 국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미국에 가신 것처럼 한국에 와서 열심히 돈 벌려고 온 건데, 그리고 사랑하는 와이프도 중국에다 두고 호럴단신으로 온 건데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. 밥 먹는데 돈도 없고. 아마 대중교통 타고 갔으면 진짜 한 1시간 반 2시간 걸릴 그런 거리라서 그냥 이분을 조금 잘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오늘 착한 짓 좀 했습니다. 제가 그분이 어쨌든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돈 벌려고 온 거라는 사실을 좀 이상하게 마음이 쓰이다 보니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. 만약에 제가 외국에 나가서 호럴단신으로 돈 벌겠다고 나가서 일을 하면 어떤 마음일까? 사랑하는 우리 딸과 와이프를 두고 혼자 외국에서 일을 한다면 되게 외로울 것 같고 쓸쓸할 것 같고,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, 그리고 되게 이제 제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이방인인 거잖아요.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, 그럼 결국은 이제 나그네처럼 그곳에 1, 2년 이렇게 일하다가 돈 벌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데, 그 모습이 또 꼭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.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뭐 길면은 진짜 한 100년, 짧으면은 60년 뭐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이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,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쓸쓸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, 그런데 그렇게 나그네가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다가 정말 작은 선행이라도 섬김을 받게 되면은 마음이 즐거운 거죠. 그래서 오늘 그분한테 그렇게 마음을 써주고 지갑을 열고 또 시간을 그분한테 좀 드리는 게 그분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면,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나그네 길에서 조금이나마 좀 여유를 찾는 시간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좀 오늘은 좀 뜻깊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. 뭐 내일도 현장에서는 저를 또 오라고 해가지고 그 현장으로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, 인력사무소가 같은 곳이면은 또 여기가 세계가 좁아요. 만났던 사람 또 다른 현장 가면 만나고요, 우연치 않게 만나는 기회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또 다른 현장에서 그분 만나게 되면 또 얼굴 보면서 즐겁게 인사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다 보면 또 뭐 기회가 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올 거고, 뭐 그렇게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열어주시면 또 제 정체성을 드러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, 뭐 그런 소망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내일도 좋은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샬롬.